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100일 가까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최전방 하르키우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방문이었는데요. 러시아는 물론이고 우크라이나의 병사들조차 예상치 못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선 방문으로 조금씩 지쳐가던 우크라이나군의 사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전쟁 내내 우크라이나군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던 폴란드는 하루라도 빨리 전쟁을 끝내기 위해 AHS 스크랩 155mm 자주포 18문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AHS 스크랩은 영국의 AS-90 자주포의 포탑과 대한민국의 명품 자주포 K9의 차체가 결합된 자주포로 성능 면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는 무기이며 러시아와의 화력전에서 큰 활약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전쟁과 관련해 무기 지원을 한사코 거부해오던 대한민국 역시 우회하는 방식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포탄 10만 발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데 전황 소식들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당초 전문가들은 동부 돈바스 전장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완전히 철수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이는 러시아군이 포파스나 고지대를 점령한 뒤 세베르도네츠크 방면을 지키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양쪽에서 포위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우크라이나군은 전선에서 철수하지도 그렇다고 포위되지도 않은 채 불리한 국면에서도 4일이 넘는 시간 동안 성공적인 방어를 해나가고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러시아군의 공격이 너무나 무차별적이었다는 것도 한몫하고 있었습니다.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는 민간인 피해자가 우크라이나군 전사자보다 수십 배는 더 많다고 주장하면서 러시아군이 우리 군대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민간인과 싸우고 있다고 분노했는데요. 이 말대로 러시아군의 눈먼 포탄은 군사 거점을 벗어나 민간인 거주구역에 떨어지면서 전선 변화에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애꿎은 시민들의 고통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으로 확인된 정확한 좌표에만 공격을 가했는데요. 정찰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타격은 포탄이 쓸데없이 소비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군의 장비를 꾸준하게 줄여나가는 효율적인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운용은 세계 각국의 국방부가 주시하면서 배움을 얻을 만큼 노련하고 기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얼마 전에는 포병부대가 아닌 보병부대와 드론부대의 합동작전이 수행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군 1000여 명의 병력을 한꺼번에 수몰시킨 전적이 있는 세베르스키 도네츠강에서 소수의 우크라이나 정예 병력이 보트를 타고 강을 건너는 모습이 목격된 것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정찰용 드론으로 강가를 주시하고 있다가 경계가 허술해지는 틈을 타 무사히 강을 건넜고 러시아군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위치에 파고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순식간에 배후를 잡아 적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게릴라 전술은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발각될 위험이 높아 자주 사용할 수는 없는 전술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이와 같은 문제를 정찰 드론을 통해 해결한 것입니다. 또한 드론의 효용성은 단순히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군은 기습적인 포격에 대비해 대부분의 장비를 큰 건물 뒤편에 숨겨두고 있었는데요. 더욱 많은 차량을 엄폐시키기 위해서 차량의 간격이 좁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을 테지만 하늘에서 떨어지는 공격에는 취약해진 것입니다. 이내 공격 능력을 갖춘 드론이 이 모습을 포착하게 되었고 한 번의 폭격은 연쇄 폭발을 일으키며 큰 피해를 입히게 되었는데요. 러시아군은 하늘의 점처럼 보이는 드론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제보된 영상에는 러시아군이 얼마나 드론에 시달리고 있는지가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상공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드론을 발견한 러시아군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치가 떨리다는 듯 손가락으로 욕을 했지만 같은 편의 드론으로 생각했는지 이내 신경을 끄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드론은 우크라이나군이 운용하고 있던 것이었고 러시아군은 운 좋게 먼 거리에 있던 드론을 발견하고도 이에 대한 보고를 제대로 올리지 않은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되었습니다. 피하 식별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드론은 지금의 러시아군처럼 부대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더욱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이러한 약점을 끊임없이 파고들면서 보다 많은 드론을 부대에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상당히 독특한 생김새의 드론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여태껏 봐왔던 것과는 생김새부터 차이를 보이는 드론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다지 위협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드론의 정체가 이스라엘제 스파이크 파이어플라이 무인 공격기라고 추정하며
이것이 시가전에서 치명적인 위력을 발휘하는 배회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스파이크 파이어플라이는 최대 속력 시속 60km로 비행이 가능한 데다가 이중 전자광학 시커를 장착하여 탐색 임무를 수행해낼 수 있으며 350g 무게의 전방위 파편 탄두를 무장해 참호전에서도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군이 스위치블레이드와 파이어플라이 2개만으로도 보병전에서 러시아군을 압도할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드론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근접 참호 전투가 발생하고 있는 동부 돈바스 최전선에 배치된 우크라이나 보병부대에 본격적으로 자폭 드론이 보급되기 시작한다면 러시아군은 참호를 뚫어내기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들은 이제 지근거리로 날아드는 포격을 피하는 것이 익숙해질 정도로 빠르게 경험과 자신감을 축적하면서 베테랑 전사들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이는 자국의 지도자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부터 두려움을 갖지 않고 싸우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9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하르키우를 깜짝 방문해 하르키우 시민들은 물론이고 이번 전쟁을 지켜보고 있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하르키우는 언제든 포탄과 공격이 날아들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위험을 감수한 이유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자국의 전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표창을 수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하르키우 시내를 돌며 도시 복원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수도를 벗어나 전선에 나타난 영향인지 동부 전선을 향한 러시아군의 포격은 더욱 격해졌지만 지도자가 함께 싸우고 있는 모습을 확인한 병사들은 14차례의 공세를 모두 격퇴시키며 사기를 드높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은 군사 강대국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타협이나 포기를 할 생각은 없어 보였는데요. 안나 말리아 국방부 차관은 이행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우크라이나 당국이 무기 공급에 대해 가능한 모든 협정을 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병사들이 전선에서 물러서지 않고 싸우는 동안 젤렌스키 대통령은 외교적인 싸움을 해오고 있었던 것인데요. 이 덕분에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무기들이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영국이 기증한 울프하운드 전술 지원 차량이 처음으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울프하운드 전술 차량은 마스티프 장갑차의 육륜 변종으로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물과 탄약 같은 필수 전투 보급품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데요. 최대 시속 90km의 기동성과 최대 12명까지 이동할 수 있는 편의성은 급변하는 전장의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우크라이나군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소식은 우리나라 국방부가 캐나다를 경유해 포탄 10만 발을 우크라이나에 간접 지원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러시아와의 국제관계나 한반도의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차원의 지원만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3차 지원 물품 역시 핵 공격과 화학 공격에 대비하는 방독면과 정화통 등의 물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들려온 포탄 10만 발 지원 소식은 기존에 고수하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난 듯했는데요. 사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을 줄 정도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듯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수출 사업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을 대거 보내면서 자국 비축분이 부족해진 캐나다 정부가 우리나라에 포탄 10만 발 지원을 요청해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한국 국방부는 군 비축분 10만 발을 포탄 제조업체 풍산에 넘기고 풍산에서 정상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캐나다에 수출하는 방식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가격 인하분을 감수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캐나다로 팔려나간 우리나라의 포탄이 어떻게 쓰일지는 우리나라의 책임이 아니므로 공교롭게 우크라이나 땅에서 국산 155mm 포탄이 발견되더라도 우리와는 연관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캐나다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주면서 국내 보유분이 부족해진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문의를 넣는 일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직접적인 무기 지원 없이도 우크라이나에서 국산 무기가 사용되는 모습을 조만간 보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견은 폴란드가 155mm AHS 그랩 자주포 18문을 우크라이나에 기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AHS 그랩 자주포는 K9 자주포의 차체를 사용하고 있어 여기에 국산 포탄이 더해진다면 한국의 방산 기술이 이번 전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간접적으로나마 평화를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더는 이번 전쟁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